저 패스트트랙 사건이 2019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2020년 1월 달에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없었던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지금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부탁했다라는 거, 이 사건을 얘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상황을 폭로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을 안 했는데 나 이거 공격할 수 있다를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나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전대는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당의 변화를 가져서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도 질 것 같아요.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때 그 관련해서 이거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때 제가 개인 못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한 후보가 나 후보의 얘기를 사실상 공격을 받고 더블로 넘긴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승환 위원장님. 네. 이 발언의 파장을 몰랐을까요, 한 후보가? 어제 제가 선관위원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직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굉장히 손이 빨라지고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갔고 제 등골은 서늘해졌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경원 후보의 공격도 좀 너무 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의 대응은 저는 뭐 준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네. 나왔던 거라고 순간적이다.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런 사적 대화가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설이 그랬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대화가 그랬고요. 그리고 여사의 몰카 조작, 그 공작 사건이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외부에서부터 나가서 당을 흔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내부에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후보의 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정말 민주당이 야권과 연합해서 포괄적으로 검수완박과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들 수십 명이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 본인의 이유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그때 당시에 소외 지렛대를 들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권의 일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국토부 장관 이 당협위원장 활동하고 하면 만나면 저희 지역구 경전철 언제 됩니까? 이거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청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에게 네. 있어서는 그 부분의 인식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합동 연설회가 끝났고 이제 두 번의 토론회와 마지막 전당대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당원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모습을 남은 두 번의 기회 동안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유가 더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 심경들을 좀 후보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뭔가 확실하고요. 좀 이렇게 탁탁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준비된 발언은 아닐 것 같다. 욱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준비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준비된 것일 수도 있다. 네, 뭐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야 뭐 본인밖에 그쵸? 모르겠습니다만 네. 준비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어제 토론회가 4번째 토론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세졌어요. 아까도 저희 키워드가 이제 원한 관계는 원한 옛말. 관계는 옛말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 원희룡 한동훈의 원한 관계 제가 그 말도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신원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한동훈 새로운 아하. 원한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원희룡 후보만 공격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경원 후보가 2위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의 대응이 상당히 거칠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저 부분들이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저 말이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치고 나온 것이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지금 저 패스트트랙 사건이 2019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2020년 1월 달에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없었던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지금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부탁했다라는 거, 이 사건을 얘기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상황을 폭로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자폭 전당대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에 해당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댓글팀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이 사건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대에 출마했던 분들 중에 몇 네. 분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흥행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모로 흥행이 좀 성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기흥 대변인과 이승환 위원장님이 하하 하고 미소 아닌 미소를 지금 짓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기흥 대변인님. 네. 사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가 해도 내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내가 다 포용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 얘기는 공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백불 때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백브리핑 때.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검증이고 내가 하면 뭐 내부 총질이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 관련해서 이제 기각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자기의 어떤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청구를 했고 그건 법원이 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하는 건 좀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국회 내에서는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는 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을 안 했는데 나 이거 공격할 수 있다를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나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전대는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당의 변화를 가져서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도 질 것 같아요.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씁쓸하고 1등 주자에게 제가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1등 주자니까 좀 품이 넓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이 어떤 말싸움이란 표현이 좀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양보하고 때로는 큰 틀에서 사고하고 크게 행동하는가를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 한동훈 후보의 얘기에 나경원 후보가 토론이 끝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볼까요?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말 못한 말 모르고 여기에 왜곡까지 하냐. 입이 리스크다. 라는 게 나경원 후보인데 원희룡 후보도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짧게 올렸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 이러다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얘기죠. 이러다 다 죽어요. 네, 이러다 다 죽는다는 거. 무차별 총기 난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올렸느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SNS 글과 조국 의원의 SNS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봐라. 이거 무차별 총기 난사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김승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한테 뭐 했냐라고 하니까 한 후보가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형사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아니냐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권 거래다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네.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다. 한동훈 당시 이런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요. 네. 약간 탄핵 전당대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야권에서 탄핵을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자신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오히려 저 멀리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쌓은 모래성을 두고 한 사람이 툭 치니까 너 때문에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 모래성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해일이 오면. 그 얘기를 야당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김승원 의원의 말이나 조국 대표의 말은 불법 청탁을 한 나 후보도 역시 문제가 있고요. 그 청탁을 받은 당사자 역시 기관장에 그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본인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여권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과거에 국민들께서도 국회의 모습을 보면 난타전 벌이고 문 부시고 막 장비 들어와가지고 소화기 쏘고 이런 장면들 아마 그거를 동물국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래서. 이전의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됐고, 근데 그 이후에 그 법을 이제 지켜서 말로 싸우는 국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부터 해서 그 여권에서는 당시에 저 빠루라고 하잖아요. 저런 것들을 막 등장시키고 해가면서 여전히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상황 속에서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불법 청탁 같은 거 지금 야권을 공격하는 데 쓰는데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본인들 싸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은 자기네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 청탁하고 빼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의심을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집권 여당의 일원이라고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탄핵으로 가는 전당대회를 본인들 스스로가 강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승환 위원장님 짧게. 간단하게만 얘기 들으면 오해가 될까봐 나경원 후보가 들었던 저 빠루요. 네. 민주당이 들었던 거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공격한 겁니다 하고 든 겁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동물국회가 된 게 아니고 네. 민주당이 이런 걸 우리 공격했습니다라고 하고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